작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산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주면서 중화권 증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로는 약 4개월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말 중화권 증시가 긴 하락장을 거친 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만큼 저점이라 생각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근 중화권 증시의 하락 원인과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운트 애널리스트 신청국이고요. 미래 경제를 대비하고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중국이 여러 도시를 봉쇄하면서 국민들이 바깥에 못 나가도록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정책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다시 생활을 하는 것, 그거를 이제 보통 리오프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소비가 예전처럼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게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은 어쨌든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 대비로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사실상 21년 초부터 거의 2년 동안 70-80% 빠졌거든요.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이제 시진핑이 기업들 규제하고 공동부유다 이러면서 조금 공산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미중 갈등이나 이런 사회주의화를 우려해서 많이 이탈을 했고요. 그러다가 산연임이 확정이 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을 놓고 보면은 빠진 거 대비해서 뭐 오른 것도 아니죠. 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한 60% 빠진 상태고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도 뭐 티가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주로 중국 경기를 판단할 때는 중심적으로 많이 보죠. 중국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3대 지수가 상해 종합지수, 심천 CSI 300 지수, 홍콩 항생 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한테 개방적인 편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나 심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내국인들이 투자 비중이 높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상장 종목들도 둘 다 상장된 종목도 있고 홍콩에만 상장된 종목들이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심하다 보면은 중국 국내 지수와 홍콩 지수의 이제 괴리가 커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죠. 만약에 기술주의 흐름을 보고 싶다 하면 이제 홍콩 항생 지수를 보시는 게 좋고요. 중국 이제 로컬 기업들, 인프라나 은행, 국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지수나 심천 지수로 보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도 약간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건데요.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정책에 따라서 오를 때는 크게 오르고 빠질 때는 또 크게 빠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중화권 증시가 약세를 나타낸 원인은 크게 더딘 경기회복세, 지방정부 부채 위기, 미중 갈등 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중국 경기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고정 자산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현재 중국의 경기는 회복 중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지표만 보면 경기 회복세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뒤에 숨겨진 이면을 살펴보면 약간 걸리는 점이 여럿 있습니다. 4월 전체 실업률은 5.2%로 전월 5.3%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률은 20.4%로 201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에 신중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외에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항목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큰 폭 하회하면서 시장에서 중국 경제 회복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기존 예상 대비 지연되는 모습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과 바클레이즈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반면에 UBS와 모건 스탠리는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시행 여부와 그 강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변수가 하나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규모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부양책을 마음 놓고 펼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좋았으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수년간 쌓여온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중국의 막대한 부채 규모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는 25조 달러 늘어난 반면에 중국은 37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화로는 약 4경 8천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게다가 지난해 9월 기준 중국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295%로 미국의 25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최근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66조 위안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중국 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2018년 35조 위안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부채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적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부채 상황을 이유로 지출을 삭감하고 성장 프로젝트에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대한 부채로 인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의 완화 여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5월에 개최된 G7 회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핵심 공급망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고요. 그 외에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첨단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중국 당국은 이에 반발하여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발견되었다며 보안 문제를 이유로 주요 인프라 기업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중국 증시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고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2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만 해소된다면은 중국과 미국의 교류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뭐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이 오스트리아 빈 회동 이후에 양국의 갈등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G7 회의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막 키우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시장이 변수가 많고 리스크가 큰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14억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물급 CEO들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처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제 홍콩 항생지수 보면은 12개월 선행 퍼 기준으로 8.6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뭐 역대급으로 봐도 매우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악재가 해소되면은 크게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시하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발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운드 애널리스트 신청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